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강남에서 앞니 여러 개를 멀티플하게 다 치료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는 발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좀 앞니 안쪽에 염증 생기는 걸 좀 해결을 하고 싶고 다시 할 때는 조금 자연스러운 앞니를 하고 싶다고 하얗게 그냥 약간 티나는 그런 앞니를 예전에는 그게 좋다고 했었는데 막상 주변 치아는 누런데 그 앞니 6개만 하얗게 보이는 게 티가 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요즘 유행하는 거는 옛날에는 위에 앞니 6개,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웃을 때 보이는 곳이 작은 어금니까지니까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위에 10개, 그리고 아래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아래 10개 해서 20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얗게 밝게 하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잇몸에 염증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보철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 고민이기도 하고, 뭐 오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수습을 해서 만들어 드리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에서 한번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앞니 크라운을 재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앞니 재치료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쓸 때 중요한 부분이 내부 치료라는 것도 많이들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고, 그리고 앞니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치료 중간에 임시치아를 예쁘게 하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이제 노출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보고 앞니 재치료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앞니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를 전부 다 이제 크라운을 하셨는데 안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신경치료가 훌륭하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를 해놨는데 신경치료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데 다 염증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임플란트 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신 거죠. 초진 사진을 오시면 앞니 6개만 하얗게 하나의 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앞니가 가짜네, 저거는 앞니 했네, 이 느낌이 나게끔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웃을 때 여기는 뭐 밝아 보이지만 주변 치아는 약간 노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상태였고, 이게 약간 인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인공적인 하얀색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 여기는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어금니 쪽은 전부 다 노랗게 있고 이런데 사이사이 충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그동안 치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위생관리도 조금 등한시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뿌리 끝에 염증이 요만하게 주렁주렁 다 달려있어요. 치아마다 염증이 있다는 건 과거의 신경치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이 내부가 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일으킨 거라서 아래도 똑같아요. 이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신경치료 된 치아 염증 크면 다 발치로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너무 커서 일단 발치 없이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치료 후 결정하시죠. 치료 후 경과 관찰해서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치근단 수술을 하든 발치를 하든 합시다 라고 해서 다 치료를 한 거예요. 이걸 다 뜯어봤거든요. 크라운 뜯었더니 여기 보이세요? 레진 코어는 없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GP콘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부에 실링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은 얼마든지 뿌리 끝으로 다시 오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깔끔히 해서 이 부분에서 다 끊어주고 다 여기는 레진 코어를 차곡차곡 쌓아줘야지만이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치료 중간에 이제 환자분이 앞니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임시치아 뭐 당일에 이렇게 끼우고 가시니까 치료 중간에 앞니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제 위에를 하고 났더니 이제 아래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래도 다 뜯어냈어요. 아래도 전체적으로 다 뜯고 다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시치아하고 재신경치료하고 임시치아하고 재신경치료하고 이 과정을 힘들지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다 제대로 해놓고 뼈가 안 생기면 치근단 수술할 가능성을 고지해 드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빈약했던 신경치료를 제대로 해주고 기다립니다. 깨끗하게 잇몸이 염증이 없죠. 그리고 임시치아도 예쁘죠. 그리고 최종 보철물 같은 경우도 훨씬 예쁘죠. 그래서 치아 색깔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치료 완료된 후에 보면은 신경치료가 다 제대로 되어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은 아직 남아있는 소견이 있어서 여기는 뼈가 생기는지를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부자연스러웠던 앞니 6개만 하얗게 있던 곳이 다른 치아는 미백을 통해서 조금 밝게 해주는 노력을 하고 크라운은 자연 치아 색상을 복원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완료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 가장 최근에 오셨을 때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뿌리 끝에 있던 이 염증들이 뼈가 거의 다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치아가 남은 게 별로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갔지만 여기에 충치 심했던 것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다시 했고, 여기 염증도 치유가 됐고, 입안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고, 토탈 치료를 전부 다 다시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거의 1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저희 병원에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안쪽에 내부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치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부분은 하나를 발치를 했지만 앞니 부분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그것들 뽑지 않고 다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치근단 수술까지도 안 하고 치유가 다 끝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앞니 치료가 관심이 많죠. 심미적인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웃을 때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갖는데 치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방송가의 연예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위에 앞니 6개만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해서 치아를 급속히 배열한다 그래서 뭐 급속 교정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라미네이트가 유행입니다. 치아를 하나도 안 깎고 한다 그래서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엄청 유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전에 라미네이트 유행하던 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6개만 하던 거를 웃을 때 송곳니 뒤쪽으로 보이는 게 보기 싫으니까 위에가 작은 어금니 2개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개를 갖다가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거나 이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만 하면 티가 나니까 이왕 하는 거 아래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 아래를 다 하다 보니까 앞니를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6개에서 12개를 하든가, 작은 어금니까지 하니까 20개를 하든가, 지금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적응증을 잘 찾아야 되고요.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최대 단점은 치아를 안 깎고 그 위에 뭔가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큰 사람들은 무삭제 라미네이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아가 튀어나온 부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접착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치아를 조금씩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삭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치아를 삭제를 하는 거니까 무삭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상적으로 치아를 덜 깎고 싶으면 치아를 조금 교정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치아를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게 되면 치아를 덜 깎으니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정말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심미적인 부분이 그냥 하얗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욕조 색깔 아니면 변기 색깔이 보면은 플라스틱 느낌의 사기 소재의 그 색깔이 앞니를 하얗게 하신 분들의 색깔이라 보시면 되세요. 사람 치아 색깔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자연스럽다. 물론 치아를 굉장히 밝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앞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치경부 3분의 1, 미들 3분의 1, 씹는 면 3분의 1, 최소한 3분의 1씩 해서 색깔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자연 치아 색깔이랑 가장 유사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의 블럭을 깎아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해서 붙여버리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엔 예뻐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인조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아의 수명, 누구나 앞니에 그렇게 커다란 돈을 썼다 그러면 다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근데 치아의 수명, 이 보철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보철물이 깨져서 교체하는 것보다 이 내부를 갖다가 신경치료를 개판으로 해놨다. 그러면 신경치료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뜯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보철이 치아에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충치가 생기는 것 때문에 보철은 깨지지도 않고 괜찮은데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대한 치료를 잘 하는 곳에 가시고 접착을 원칙적으로 잘 하는 곳에 가셔야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디서 해도 평생은 못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